여러분, 마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마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뭔데 싶다가 아니면 그거 어두운 뒷방에서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면서 하는 도박 아니야? 솔직히 맞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랬습니다. 심지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 대회에서 담배를 피우던 시대입니다. 아, 잘생겼다. 아무튼 마작이 이런 뒷골목 도박 이미지를 벗고 경기 스포츠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이런 분들이 마작 프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박 이미지를 지우기 전에 그 도박 이미지라도 생기려면 먼저 이 게임을 대중이 알아야 합니다. 마작의 대중화가 먼저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마작의 대중에게 끌어올린 인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사다 테츠야. 달명은 작성, 마작의 성인이란 뜻이죠. 단순히 마자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소설로 일본의 마작 붐을 일으킨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소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작가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사다 테츠야. 본명은 이로카와 타키히로. 1929년 도쿄 신주쿠에서 태어난 이로카와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빼먹이며 이훈가를 전전하며 거리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1943년 공장 노동동원으로 끌려갑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아버지의 연금까지 끊기며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로카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선택이 등장합니다.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간 이로카와는 자잘한 범죄와 도박판을 전전했으며 특히 마작에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가 겪은 이 뒷골목의 삶은 훗날 본인이 쓰는 소설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도박판의 인간 군상, 뒷골목의 욕망, 그리고 폐 하나에 시비가 갈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전부 이 시절에 겪은 것입니다. 그러던 1950년대, 이호카와는 글을 쓰면서 여러 필명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이름은 단 하나, 아사다 테츠야. 그리고 이 이름 아래 세상에 나온 작품, 그 중에서도 일본의 마작 붐을 일으킨 책, 바로 마작 방랑기입니다. 다른 작품도 정말 많이 있지만 오늘은 이 마작 방랑기라는 작품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마작 좋아하는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제목에 마작 두 글자만 들어가면 일단 관심이 갑니다. 심지어 웬만하면 봅니다. 하물며 일본 마작 붐을 일으킨 색이다 라고 한다면 마작을 좋아하는 저는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크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어 번역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안 읽으실 테니 제가 읽은 내용을 대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전부 이야기하면 분량이 꽤 될 것이라 몇 부에 걸쳐서 진행하려 합니다. 물론 마작 방랑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물도 나왔지만 저는 오로지 원작 소설만을 다룰 것입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만화판에 섭화를 삽입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중충한 어느 날 한 소년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부당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사다 테츠야입니다. 집에는 상사회사, 암거래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월급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을 걷는데 파란 쪽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남자가 보입니다. 잠깐 방심한 테츠야는 붙잡히고 돈과 양복 그리고 신발을 두고 가라는 협박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남자 테츠야가 아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노동동원돼서 일하던 공장에서 테츠야에게 도박을 가르쳐줬던 남자 조슈 토라입니다. 경계를 푼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조슈 토라는 얼마 전에 있었던 도박판에서 크게 돈을 잃은 이야기를 흘립니다. 테츠야는 토라에게 그 도박판에 데려가 달라고 하며 소개비를 주겠다고 합니다. 토라는 딴 돈의 절반이 달라고 하며 테츠야를 데리고 갑니다.
테츠야가 도착한 곳은 친치로링이라는 주사위 도박을 하는 장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로쿠, 배머리, 두건, 여장 남자 오링, 노인, 그리고 도사켄. 잠깐 친치로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친치로린은 주사위 3개로 하는 도박입니다. 밥그릇에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 주사위에 따라 족보가 있습니다. 지역이나 작품마다 자세한 룰은 다르기 때문에 소설 집필 당시 기본이 되었던 그 당시의 규칙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으로 매. 주사위 3개가 같은 숫자인 것이며 높은 숫자일수록 높은 족보입니다. 건돈의 3배를 떱니다. 시고로 4, 5, 6이 나온 겁니다. 건돈의 2배를 떱니다. 눈 있음. 주사위 2개의 숫자가 같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 나머지 하나의 숫자가 높을수록 높은 족보입니다. 눈 없음. 앞서 설명한 족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히, 후, 미. 1, 2, 3이 나온 겁니다. 건돈의 2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선을 잡는 것에 대한 규칙도 있지만 굳이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내용 이해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츠야는 친치로린의 진행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친치로린의 흐름을 관찰하게 됩니다. 옆자리에 있는 도사켄도 돈에 잘 걸지 않았습니다. 도사켄은 낡았다고는 해도 여일하게 양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를 기르고 포마드도 듬뿍 바른 멋쟁이였습니다. 테츠야는 도사켄이 언제 돈을 거는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때다 싶은 느낌이 왔을 때 테츠야는 20엔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테츠야는 주사위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4번 연속으로 눈없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테츠야가 던진 주사위는 4, 5, 6이 나옵니다. 9배로 따는 족보가 나왔으니 테츠야 앞에는 10엔짜리 지폐 4장이 날아왔습니다. 조슈토라는 묻고 답을로 가자고 했지만 테츠야는 물러섭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번 더 느낌이 왔을 때 40엔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도서캔도 200엔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돈을 모두가 돈을 땄습니다. 이렇게 테츠야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땄을 무렵 테츠야에게 조슈토라가 돈을 달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돈을 걸지는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으니 슬슬 기분이 상한 겁니다. 테츠야는 지금 돈을 주면 운이 망가진다는 생각, 그리고 한 번 삐끗하면 돈이 없어서 발목 잡힌다는 생각으로 조슈토라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언쟁이 오가자 도사켄이 짜증을 냅니다. 시끄러우니까 돈이 필요하면 이거나 받아! 라며 10엔 한 장을 던집니다. 토라는 그 지폐를 찢어버립니다. 더더욱 짜증이 난 도사켄은 자기 돈을 모두 챙긴 뒤 토라를 밖으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걸린 돈이 너무 커져서인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선을 잡은 건 오린. 주사위를 쥐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린이 던진 주사위의 돈은 5가 3개였고 그 다음 판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테츠야가 선을 잡았을 때 오린이 큰 돈을 걸며 도발합니다. 테츠야가 고민하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도사켄이 선을 넘기라고 하며 오린이 왜 도발하는지 설명합니다. 테츠야는 마지못해 물러섭니다. 어느새 도사켄이 테츠야 뒤에서 코칭을 해주고 도사켄의 보조를 받는 테츠야는 행운이 계속 이어지며 많은 돈이 땁니다. 다음날 아침 테츠야는 도사켄과 함께 어느 밥집에 갑니다. 도사켄은 테츠야를 도박판에서 들었던 명칭인 꼬마라고 부르며 잡담을 나눕니다. 식사를 마친 테츠야가 일어나서 밥값이 얼마냐고 하자 도사켄은 태어나길 바랍니다. 네가 딴 돈은 1,500냥 정도 됐지. 깎아서 1,000냥이라고 해줄게. 나한테 800냥, 이 가게 200냥. 놓고 가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코칭해줘서 딸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덧붙입니다. 도박꾼 대 도박꾼으로서 납득을 한 것인지 결국 테츠야는 도사켄의 말대로 돈을 놓고 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테츠야는 어머니께 월급 봉투를 건넵니다. 도사켄에게 돈을 빼앗기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며 테치아는 집에서 푹 잠듭니다. 테치아는 친치료를 하러 종종 갔지만 문의 영역이 너무 큰 도박인지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결국 돈이 적으면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테치아는 친치료 마을에 거의 가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테치아는 길을 걷다 오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뜸 사기 주사위를 팔아달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오린은 가끔 사기 주사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테치아는 첫날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리는 사기 주사위 판매를 거절하지만 테치아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부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오린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사기 주사위는 팔 수 없지만 그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대는 미군이며 가겠다고 한다면 아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이야기해두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테치아는 오린으로부터 간단한 약도를 받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지만 테치아는 도사켄을 만나러 갑니다. 이유는 두 가지. 혼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도사켄이 서툴게나마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사켄을 만난 테치아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친치로 마을의 사람들은 오린이 사기 주사위를 쓴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신 오린은 신분이 좋은 손님을 데려오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손님이 돈을 잃고 있는 동안은 괜찮은 것이고 그 한계를 아는 오리는 열심히 손님을 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나눈 뒤 도사케는 위상대여점에 가서 화려한 양복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린의 약도를 따라 두 사람은 옥스클럽에 갑니다. 옥스클럽에 들어간 두 사람은 바텐더인 스즈키에게 오린의 이름을 말합니다. 스즈키는 두 사람을 데리고 복도를 걷다가 손을 내밀며 200엔을 요구합니다. 도사켄이 딴청을 피우고 있어서 결국 테치아가 200엔을 건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카드와 주사위 등 여러 가지 도박을 하는 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키가 훤칠하고 예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그곳의 매니저인 것 같습니다. 테치아는 무슨 도박을 할 건지 고민을 하지만 그보다도 판 돈이 없습니다. 바텐더 스즈키에게 건넨 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작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작이라면 칩을 사지 않아도 되고 정사는 승부가 한번 끝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테치야와 도사케는 마작을 하러 들어갑니다. 마작 테이블이 있는 방에 들어가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보여주는 게 규칙이라고 합니다. 테치야가 머뭇거리자 도사켄이 지폐 문치를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마작을 치게 됩니다. 마작을 치고 있는데 하가, 다시 말해 테치야의 오른쪽에 앉은 메브리코 여사연인이 패를 버리면서 리치! 라고 외쳤습니다. 테치야는 리치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 마작이라고 부르는 건 대체로 리치 마작입니다. 하지만 마작 반란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22 마작이라는 마작을 치던 시절입니다. 22 마작에는 리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마작 반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테치야는 리치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느낌상 팬파이의 신호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네브리코가 쯔모하려를 합니다. 다음 판은 네브리코가 오해했는데 이번에도 크게 화려합니다. 결국 네브리코가 독주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역탁자의 도사켄이 치도이츠 같은 여기 어디 있냐? 며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로 갑니다. 이때다 싶어서 테치야는 도사켄에 따라 화장실을 가고 돈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그때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 도사켄이 보여준 건 돈이 아니라 종이 문치였습니다. 양복을 빌릴 때 같이 빌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돈도 없이 도박을 하던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테치야가 대책을 묻자 도사켄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합니다. 테치야에게 최대한 판을 길게 끌고 가라고 합니다. 자기는 1등과 접전 중이니 이겨서 돈을 딴 뒤에 테치야에게 돈을 조금 주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자택 앞으로 돌아온 테치야는 마작을 다시 치기 시작하고 장고합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며 메브리코가 화를 냅니다. 매니저인 마담에게 따지지만 잔고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말라면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신랑이 끝에 다른 외국인이 화려하며 판세를 흔듭니다. 그러던 도중 테치아가 오야인 판에 테치아의 패가 이렇게 됩니다. 테치아는 리치라는 것을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계기는 삼삭 견정덱이지만 선자 공격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담이 탁자로 다가오며 카피와 수이진이 뭐가 좋냐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째선지 마담이 어깨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묘한 기분이 든 테치아는 상풍이 아니라 이삭과 일삭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운 좋게 다른 대기로 패를 완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음 국에 일어납니다. 대패를 받은 시점에는 패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때 똑같은 패가 4장 보여서 일단 안강을 칩니다. 그리고 영상피해에서 패를 가져오는데 뭘 버려야 할지 몰라서 패를 정리하자 패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테치아는 자기가 천하를 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외칩니다. 하지만 작당에 둘러앉은 다른 세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첫 번째 쯤으로 하지 않았는데 화로했으니 천하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메브리코는 천하는 백패 상태에서 화료를 해야 하는데 안강을 쳤으니 백패 상태에서 화료한 것이 아니므로 천하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러자 옆 테이블의 도사케는 그러면 천하보다 어려운 걸 했으니 판수를 하나 더 얹어주진 못해넘정 왜 그러냐? 며 테치아의 편을 듭니다. 솔직히 이건 테치아와 도사켄 쪽이 틀리고 네브리코 쪽의 조선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몇 판으로 져줄 거냐고 하자 영상계와 한 판에 맨젠츠모 한 판으로 총 2판이라고 합니다. 테치아가 천하다 고작 2판으로 깎이냐며 따지자 네브리코는 죽어라도 고마운 줄 알아 하면서 계속 따지는 맞을 각오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매니저 마담이 다시 와서 중재합니다. 떳떳한 장사도 아닌데 자꾸 시끄럽게 굴면 곤란하다고 하며 네브리코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으니 만관 정도인 것으로 합의 보는 건 어떻냐고 합니다. 네브리코는 다시 흥분합니다. 대체 이 꼬마와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편에 들어주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도사켄 쪽의 게임이 끝납니다. 후반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덕에 도사켄은 많은 지폐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켄은 자리를 뜨고 방을 나가려 합니다. 타치아가 화가 나서 켄을 부르자 도사켄은 마치 타치아를 처음 보는 듯한 눈으로 보면서 아직 안 끝났으냐 끝내고 와. 난 졸리니까 먼저 들어갈게. 라고 말합니다. 타치아와 메브리코의 시비는 끝나지 않았고 결국 메브리코는 타치아를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타치아는 열심히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켄에게 머리를 숙이느니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남자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꼬마 테치아는 정신을 잃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만간 테치아가 정신을 찾은 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